안녕하세요. 루디 아빠의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40세에서 60세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세 가지 질환, 당뇨, 고지혈증, 통풍. 따로따로 관리하시느라 힘드셨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이며 직접 체험으로 검증된 통합식단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질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볼까요? 당뇨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죠. 설탕, 액상 과당과 같은 단순당과 흰쌀밥, 흰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니 꼭 피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내 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건데요.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 뇌졸중의 주범이 됩니다. 붉은 육류의 지방, 가공식품의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니 조심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통풍은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져 관절의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내장육, 등푸른 생선, 그리고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은 단순히 각각의 질환이 아닙니다. 질병들은 마치 한 묶음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의 발병과 악화를 부추기는 대사증후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통풍 환자는 대한루마티스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 대비 2011년에는 3배, 2012년 대비 2021년에는 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증가한 집단 중에 30, 40대 남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고혈압 동반 위험이 무려 4.2배, 비만, 당뇨병, 심근경색 위험은 2.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통풍이 단순히 관절 문제만이 아니라 전신적인 대사 이상과 관련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통풍 환자의 약 40%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약 20%가 당뇨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에서 20년간 한국인의 고기 섭취량은 2배, 가공식품 섭취는 1.5배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서구식 식습관 변화가 이 세 가지 질병이 동시에 증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당과 지질 수치를 안정화하며 요산 배출을 돕는 황금 식재료와 음식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베리류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 콜레스테롤 흡수 저해에 탁월하며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염증 완화와 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라스베리, 체리 등 베리류는 통풍에도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단, 과일은 당 함량을 고려하여 적정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저지방 살코기와 흰살 생선으로 닭가슴살, 오리, 소고기 및 돼지고기의 저지방 부위는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특히 대구, 명태, 광어, 도미, 병어 등 흰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퓨린 함량도 매우 낮아 당뇨, 고지혈증, 통풍 환자 모두에게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통곡물과 콩류로 현미, 귀리, 키노아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주어 당뇨 및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두부 등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통풍 환자에게도 동물성 피림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견과류 및 아보카도에서 아몬드, 호두, 치아씨, 아보카도 등은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정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수십 년간 임상연구로 검증된 외국의 건강식단인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소개합니다. 먼저 지중해식 식단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전통적인 식습관을 기반한 식단이며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향합니다. 주요 특징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섭취가 중심이며 주요 지방원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이고 단백질로는 생선과 해산물, 닭고기이며 붉은 고기 섭취는 최소화합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식사 중에 와인 한 잔 정도 허용하며 가공식품, 설탕과 소금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대시 식단은 미국 국립보건원인 NIH에서 고혈압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개발한 식단입니다. 철저한 저염식으로 나트륨은 1일 2300mg 이하를 기본으로 1일 1500mg을 권장합니다. 채소 및 과일, 저지방 유제품, 통곡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지방이 적은 생선, 콩, 닭고기 등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며 설탕, 포화지방, 가공류, 트랜스지방 섭취를 제한합니다. 이 두 식단은 공통적으로 채소, 과일, 통곡물,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강조하지만 중점과 제한 요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심혈관 건강과 대사증후군 예방에 초점을 맞추며 올리브유와 생선, 적당한 와인 섭취가 특징입니다. 반면 대시 식단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예방을 목표로 철저한 저염식과 저지방 식재료 사용이 핵심입니다. 지중해식은 불포화 지방을 활용한 유연한 식습관이고 대시 식단은 염분, 포화지방을 철저히 제한하는 구조화된 식단으로 구분되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된 임상 효과 면에서 지중해식은 통풍, 고지혈증 및 지방간, 심혈관 질환 등의 대시 식단은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및 대사증후군 등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국내외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두 식단이 실제로 건강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 등 관련된 식이요법들이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통풍, 지방간, 체중관리 등 다양한 만성질환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추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식문화에 맞춰 적용한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 연구에서는 이상 지질혈증과 지방간, 혈당, 체중, 염증 및 대사지표 등 여러 대사건강지표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탄수 고단백 식단을 적용한 통풍 및 비만 환자 연구로 요선 수치 감소와 함께 체중,
지질 개선 효과까지 동반되어 통풍과 대사 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시 식단은 실제 임상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에서 12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혈압,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심혈관 위험도까지 의미 있게 개선시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통합하거나 병행 적용한 연구에서는 요산 수치, 체중, 인슐린 저항성, 지질 개선 등 여러 대사 질환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은 각기 다른 대사 질환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한국편 식습관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통풍을 잡기 위해 통합식단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제헌자의 건강상태와 실천 조건입니다. 제헌자는 고지혈증과 통풍약을 복용 중이며 당뇨 전 단계로 6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를 받아왔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60세이며 키는 165cm이고 체중은 67kg이었으나 6개월간 통합식단과 식후 10,000보 이상 걷기를 병행하여 무려 12kg을 감량해서 55kg까지 줄였습니다. 자신의 기초대사량 1412kcal를 기준으로 활동량을 고려해 하루 1650kcal의 식단을 구성했고 여기에 체중 감량과 혈액 개선을 위한 칼로리 제한 및 식단 개선까지 적용해 과학적으로 계획된 식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대치 식단을 원칙으로 우리 식생활에 익숙한 한식 요소를 유연하게 조합했습니다. 가능한 한 식재료 그대로 섭취하고 필요시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했으며 양배추, 고구마, 케일, 상추, 깻잎 등 생식 가능한 채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탄수화물은 7가지의 잡곡밥과 100% 통밀빵은 직접 조리했고 단백질은 흰살 생선과 닭가슴살, 청국장, 낫또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야채볶음은 브로콜리, 토마토, 피망 등 채소 8종을 직접 조리해 섭취했습니다. 양념과 기름 사용은 최소화하고 고추냉이, 식초, 레몬즙, 올리브유처럼 자연재료 기반의 맛내기를 활용했습니다. 김치는 하루 30g만 섭취하되 비건 김치로 대체했고 올리브유와 발사믹이나 초간장 같은 소스로 맛을 더했습니다. 기성 제품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가볍지만 영양 있게 준비했으며 먼저 양배추와 사과로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고 삶은 계란, 연두부, 낫또, 그릭 요거트로 단백질과 유익균을 보충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곁들여 포만감과 에너지를 채웁니다. 총 330kcal로 혈당 안정과 대사 깨우기에 적절한 구성입니다. 균형 잡힌 한 끼 점심 식단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균형 잡힌 식사로 구성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먼저 섭취해 소화에 도움을 주고 닭가슴살과 해초국수, 통밀빵 등으로 단백질과 건강한 탄수화물을 보충합니다. 우유, 아보카도, 요거트 및 블루베리로 지방과 항산화 성분도 균형 있게 포함했습니다. 총 620kcal로
체력 보강과 대사 개선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허기 없이 가볍게 간식입니다. 오후에 허기를 달래주는 간식도 중요합니다. 홍차 한 잔과 함께 아몬드 열알, 블루베리 소량으로 혈당은 안정시키고 포만감은 높였습니다. 총 100kcal로 부담 없이 건강하게 구성했습니다. 마무리는 부담 없이 저녁 식단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 영양은 놓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채소와 과일로 입맛을 깨우고 삶은 계란, 두부, 흰살 생선 또는 소고기 안심으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청국장과 잡곡밥으로 장 건강과 포만감을 함께 챙겼습니다. 총 600kcal로 회복과 안정에 맞춘 식단입니다.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 시 자주 듣게 되는 혈액검사 수치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뇨는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진단되며 100mg/dL 이상의 공복혈당, 5.7% 이상의 당화혈색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총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수치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특히 LDL이 100을 넘거나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면 경계선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통풍은 혈청 요산 수치로 평가하며 남성의 경우 7.0mg/dL 이상이면 고요산 혈증으로 6.0 이하를 목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내 수치가 어느 범주에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뒤 혈액검사 수치가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공복혈당은 당뇨 전 단계인 109mg/dL에서 정상 범위인 79mg/dL, 당화혈색소는 5.9%에서 5.2%로 당뇨 예방 효과가 분명히 확인되었고, 총 콜레스테롤은 157에서 121mg/dL,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70에서 62mg/dL,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위험 범위였던 36에서 정상 수치인 44mg/dL로 증가하였고, 중성지방은 321에서 61mg/dL로 급감하며 고지혈증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요산 수치도 5.9에서 5.8mg/dL로 정상 범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통풍 관리도 병행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지속적인 식단 개선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체중, 혈당, 혈중 지질, 요산 수치까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한국인에 맞는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 그리고 한식이 통합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효과 달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통합 식단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채소, 과일, 다음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숟가락을 작은 숟가락으로 바꾸어 한 번에 적게 먹고 충분하게 씹으면 소화를 도우며 식사 속도를 늦추면 과식을 방지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특히 통풍 환자에게는 요산 배출을 돕는데 매우 중요하며 하루 2리터 이상의 물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운동은 식단 관리와 함께
이 세 가지 질병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에 관한 솔루션을 계획하고 있으며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당뇨, 고지혈증, 통풍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과학적이며 체험적으로 검증된 통합 식단을 일단 실천하시고 결과를 관찰하십시오. 분명히 이 세 가지 질병을 극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을 응원합니다. 루디 아빠의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